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황금빛 그릇.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식기 유기입니다. 천도씨의 열기 속에서 수십 차례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탄생하는 유기. 유기 그릇 하나에도 만든 사람의 땀방울과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반백발의 이 남자. 또한 유기가 곧 인생이라는군요. 가고 싶을 때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런 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던 이 남자. 그런데 54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공주 공장이 지금 아마 시가로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울산에 조그만 아파트가 뭐 한 2억 한 5천. 이제 나대지 사놓은 게 이제 한 5억. 당금질을 할수록 유기가 더 단단해지듯이 악조건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는 이 남자. 무일푼에서 20억대 자산가가 된 그가 특별한 성공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경주에 위치한 공예촌.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성된 공예촌이라는데요. 목공, 도자기, 금속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 공예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한 기와집. 고즈넉한 외관과 달리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소리로 가득합니다. 샘물에 밑에 안 녹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뭐 편하게 넣어도 되고 샘물 밑에 녹아있을 때는 충분히 연결해서 예열해갖고 집어넣어야 되고 엉덩이 폭발하잖아. 구리와 주석, 유기의 재료가 되는 두 금속을 천도가 넘는 열로 녹이는 합금 과정이 한창인데요. 이 힘든 과정을 40년째 해왔다는 이 사람이 오늘의 서민갑부 김완수 씨입니다. 작업을 하던 중 한 직원이 용광로를 가열하는 용해로를 확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손으로 어디 잠그라니까. 아 그게 잘못하면 저 밑으로 기름 연구한다고. 그거 불법이에요. 큰일 나지.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직원이 사실 아들을 더 부실합니다. 그런데 끓는 쇳물량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재료가 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씩인가요? 약 한 1톤 정도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아하, 1,000만 원이 순식간에 녹고 있는 거군요. 이번엔 좀 더 위험한 작업. 시뻘겋게 끓는 쇳물을 퍼내서 재빨리 블록 모양의 틀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어허, 이 보고 있는 제가 다 뜨거울 정도네요. 쇳물을 재빨리 차가운 물로 식혀주는데 그 순간 튀어오르는 쇳덩이. 아이고, 이거 보통 위험한 게 아니네요. 나중에 손쉽게 하나씩 떼어쓰기 위해 합금 과정은 미리 해둔다는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냥 찌그러지 이제 퍼내는 거예요. 드디어 밑바닥을 보이는 용광로. 작은 도가니로 하나라도 놓칠세라 긁어 모읍니다. 주 재료인 구리가 비싸다 보니 아껴 쓰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쇳덩어리를 너무 뜨거운 거. 다시 녹여 거푸집에 부으면 유기 그릇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한눈에도 무거워 보이는 쇳덩어리의 무게를 재는 직원.
이게 다 완수 씨의 방침이라는데요. 중간이가 사쿠라 모은 거고. 투입된 재료 무게와 비교해 행여나 비싼 재료를 버린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거가 이게 확인해 보니까 다 통을 한 다음에 내가 밑에 걸 좀 덮었거든. 한 장 정도 그러니까 좀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그게 나왔는 것 같아요. 978kg인데 977.5니까 이게 몇 개 나왔나요? 한 85개 정도 나왔어요. 85개. 예, 이 8개짜리가 85개. 예. 예. 이 조각 하나 하면 그릇이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쉽게 한 벌이니까 밥그릇 하나에 뚜껑, 국대접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가격이 그게 얼마죠? 한 9만 원 정도 갑니다. 오늘 녹인 재료를 그릇으로 만들어 모두 판다고 가정하면 무려 6,120만 원. 공방 바로 아래 유기그릇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완수 씨. 그리 넓진 않지만 오밀조밀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팔고 있습니다. 그거 밥그릇은 얼마예요? 요 밥그릇 요 합식기인데요. 요 9만 원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숟가락 요건 얼마예요? 22,000원이요. 2만 원. 어우, 그릇이 꽤 비싸네요. 이 매장에 전체 다 있는 거 하면 얼마예요? 글쎄,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될걸요. 비싼 유기를 누가 사가나 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도 찾아오고요. 손님들로 매장이 붐비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몇 번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4번 온 것 같아요. 울산 살아요. 네. 안 써본 사람도 이거 무겁고 뭐 녹나고 나쁘다 그러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걸 썼던 집에서 크고 또 지금도 제가 써보니까 늙으면서 이게 더 좋아졌어요. 이분은 얼마나 통이 큰지 비싼 유기를 양손으로 들어도 모자랍니다. 애기 아빠 친구분들 폐각 기념으로 모임에서 이제 이걸 하나씩 갖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녹그릇이라 깨지지도 않고 이게 기념이 될 것 같아서 154만 2천 원입니다. 무려 5만 원권을 세 곳도 세어도 끝이 없을 만큼 큰 금액이 오가는데요. 154만 2천 원. 52만 천 원. 이번 손님도 두둑한 돈다발을 내밉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 더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현금 바꾸셨네요. 너무 가격대가 있다 보니 또 이렇게 구입하는 게 좀 어렵고 또 이거는 지금 저희도 또 사돈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에서 이거를 해드리면 영원히 그냥 사돈이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벌써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 넘는데 택배 주문까지 있나 봅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 택배 그릇명세서 넣고 이제 택배 불어놨으니까 좀 있으면 택배 붙여야죠. 이게 얼마?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쬐끄만 택배 두 상자가 500만 원? 이게 정말입니까? 총 금액 무려 1,000만 원. 서민 갑부 사상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갑부가 아닐까 예상되는데 이거 우리 저 서민 갑부 지금 800 나왔거든. 응? 언제 나오세요 이거? 예? 한 너를 보름 정도 나오겠죠. 아 여기 지금 이런 게 많은가요?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막 1,000만 원씩 하셨지? 아니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매일 뭐 한 100만 원 정도에서 뭐한 50만 어떤 데는 한 2, 300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여기 뭐 공예촌 안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꾸준하죠. 하루 매출은 추정 불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그날 오후 제품 포장을 하는 완수 씨.
물량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 매직펜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에 이제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얼룩이 졌어요. 여기 이제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요런 걸 이제 표시를 해서. 아하, 제 눈엔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냥 닦으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닦으면 없어지죠. 근데 이걸 굳이 불량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소비자분들한테 닦아서 쓰시면 됩니다 하면 너무 궁색한 대답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품 포장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하자품을 골라내느라 더 열심히네요. 오늘 서민갑부 보통 깜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밑에도 또 마찬가지고. 곧장 하자품을 가득 들고 공방으로 향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영문을 모르는 막내 아들. 검사해가지고 뭐 잘못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후에 잘 안 되게끔 잘 주의를 좀 시켜주라고. 여기 보면은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사소한 흠집까지 타박하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반가울 리 없죠. 사실 실제로 작업을 한 직원은 따로 있는데도 완수 씨는 아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대현 씨가 바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바로 고치고. 정작 담당자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들 덕우 씨의 목. 아버지와 달리 조곤조곤 설명하는데요. 대수롭지 않은 부분까지 깐깐하게 구는 아버지 때문에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맨날 낑기죠. 뭐 제 표현으로는 중간에서 엄청 위에서의 그 뭐라 하는 것도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보다 실력이 없다 해도 밑에 분들한테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되게 불편해요. 저는 나이도 특히나 어리기 때문에. 직원들의 속내도 궁금하네요. 조금만 흠 있어도 사장님 그걸 용납을 못하니까 사장님 성격에 그러시니까 뭐 따라가야지 어쩔 수 없지 뭐. 기역자 모양의 공방. 7명의 직원이 각 작업별로 분업화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기의 기본이 되는 주물 과정. 흙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곱게 채치고 수십 번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거푸집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선 수십 년 경력자들만 주물을 담당하는데요. 거푸집을 만들고 천도시에 쇳물을 붓는 일이 가장 섬세하면서도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흙으로 만든 거푸집의 무게만 20에서 30kg. 팔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으니 살인적인 거입니다. 인간 도살자? 왜요? 장세니까 사람이 안 돼. 손은 도적장하고 인간들이 뛰어오는 스피드 가지고요. 근데 이 일 왜 하세요? 살이 될까요? 주물실에선 이 과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다시 불에 달궈서 빨갛게 익은 유기를 바로 찬물에 넣어버립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이게 이제 담금이라는 작업인데요. 열 처리하는 거예요. 열 처리. 주물에서 바로 나온 제품은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깨집니다. 망치질 한 번에 깨져버리는 유기. 자, 아까보다 더 크게 때려볼게요.
이번엔 꿈쩍도 않는군요. 중요합니다. 주물에서 아무리 힘들게 찍어도 당근을 잘못하면 깨지죠. 아직 황금빛 유기가 모습을 드러내려면 한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때를 벗겨내는 가질 작업인데요. 똑같은 거라. 아니 이게 면을 갖고 하는 건데 왜 이럴까? 잘못했다. 어떻게든 머리 못 담갔으니까 했어. 아니 그게 똑같아. 근데 왜 머리목이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화가 잔뜩 나 있는 79세 직원. 아예 바다가 될 것도 아니고 머리목 바꿔야 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 딱 맞아야 이게 깍지. 맞아야지. 아하, 그릇을 고정시키는 머릿목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아저씨가 다른 것 쪄놓고서 지금 그거 옛날 큰거 했구나. 맞아.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된다. 여 있는 게 이게 저 있는 게 이게 다 그 물건에 따라서 다 이래 대가 있는 거라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수백 개의 머릿목. 이 공방에서 제작하는 그릇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유기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데요. 아직 한 번 더 손길이 가야만 제품이 완성됩니다. 저마다 맡은 일이 다르다 보니 매번 작업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 일상이라는데요. 사장인 완수 씨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의 감각으로 갈고 닦아 광택을 내는 작업까지 마쳐야 제품이 완성되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온전히 사람 손으로 만드는 유기. 그릇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8시간. 수많은 손길이 닿아야 완성됩니다. 고생스럽게 만든 유기 얼마나 팔릴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 그 한 달 매출 장부예요. 이제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요거에 따른 이제 증빙극의 이제 카드 조서입니다. 이렇게. 98만 4천 원. 예. 8만 5천 원, 10만 3천 원, 이제 12만 원, 154만. 금액도 들쑥날쑥하고 손님이 없는 날도 있다고 하니 매출이 도대체 얼마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123만 8천 원. 정확히 맞네요. (23일간의) 총 매출이 3,908만 6천 원.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평균 일일 매출이 약 169만 원. 월 매출은 약 5,098만 원에 달합니다. 그때 봉천동 3군 101번지에 방 하나하고 홀 하나가 있어요. 한 4평, 한 8평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둘은 그나마 이제 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꼭 이제 반은 작업 공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장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또 납품하고 돈 받고. 오래된 노트를 들춰보는 완수 씨. 시간이 날 때마다 젊은 시절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을 보곤 한답니다. 갑부의 한 달 생활비가 고작 8천 원? 이거는 뭐예요? 지금 계시는 게? 이게 제가 한 군대 가기 직전 한 20살 정도 될 때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좀 너무 나태해지고 해서 이렇게 좀 다잡으려고 썼는 일기인데요. 이게 73년도니까 한 3년 이상 지난 겁니다. 이제 사무실에 전화가 숙주실에 전화하고. 네? 새벽 추위 때문에 이제 스토브 없는 사무실보다 숙주실 같이 내려와 자기로 했다.
가난 때문에 17살 어린 나이에 유기 공장에 취직을 한 완수 씨. 버스비를 아끼려고 공장에서 잠을 청하며 독하게 살았습니다. 아 춥다. 아 그래도 내일 버스비까지 60원 아꼈네. 한 두 달은 봉천동 301번지에서 마포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때 이제 여동생이 마포 여중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여동생은 못 걸어 다니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한강 인도교를 건널 때 오빠를 한 번씩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공방 뒤편에 위치한 갑부의 집. 한눈에 봐도 으리으리한 한옥집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옥집. 유기 그릇과 꼭 닮아 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넓고 깔끔한 집안에서 깐깐한 갑부의 성격이 그대로 보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손부터 씻는 완수 씨. 그런데 비누를 양손으로 비비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비벼대는 모습이 뭔가 수상합니다. 예. 비누를 왜 한쪽이냐고만 있으세요? 요 저 밑면에는 그 비닐이 덮여져 있어요. 왜요? 아니 뭐 밑에 비닐을 안 덮으니까 비누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낭비가 심하더라고. 낭비가. 예, 이게 막 녹아서 흘러내리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세면대도 지저분하고 또 비누도 너무 또 희쁘게 쓰는 것 같아서. 어허, 진짜 비닐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죠? 아, 예. 예. 예, 보이네요.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내가 다시 붙여야 되거든. 예. 아니면 뭐 이래 뺏기고 자, 이건 버리고 또 이제 더 쓰게 되면 이제 이 비닐이 또 이렇게 벗겨져요. 이게 한 3분의 2 정도 쓰고 이제 조금 남으면 자, 그럼 저희들 뭐 이래 또 은박지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은박지를 밑에 하나 이렇게 발라가지고 요렇게 이제 쓰죠. 이거는 아마 다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쓰고. 갑부의 집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 뭐 그렇게 자랑할 거 없고 뭐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오래됐죠. 아, 오래됐어요? 예. 얼마나 오래됐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 샀는지 기억도 없어. 역시 갑부가 된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을 만큼 공부를 잘했던 완수 씨. 하지만 어려웠던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유기 공방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토록 가난했던 그가 어떻게 갑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기 공방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바쁜 손길의 주물팀. 오늘은 유난히 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는데요. 석고로 만든 원형으로 신제품 금형을 만드는 날입니다. 금형의 모양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데요. 한 30개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처음에 일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다 이게 완전 노동 중에 상노동이라 이게 상노동. 돈 많이 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돈도 조금밖에 안 줘요. 그래 많이 안 줘. 많이 준다 카드요. 그래도 15만 원 이상 아닌가요? 아 요즘 그거 받고 밥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안 준다 한 게. 그럼 얼마 받으셔야 되는데. 한 20만 원 넘어 써야 되는데 하루 있더니 이거 뭐 그것도 안 되고 이거 뭐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그날 오후
가질 작업을 하느라 바쁜 갑부의 막내 아들. 혹시 그에게 아버지의 비결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서민갑부가 된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죠. 진짜 알고 싶으세요? 그럼 한번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비결을 알려준다더니 어디론가 데려가는 아들. 비결이라는 건 항상 맨 안쪽에 이렇게 있는 법입니다. 공방의 깊숙한 곳에 보물 창고라도 있나 봅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무것도 안 되지만서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예품들을 만들어서 시간에 맞춰서 하청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뽕기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우리 유기공방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곳은 30년 전 사용하던 공예품 금형부터 유기 번기까지 그가 개발한 모든 제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시 갑접시 소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 갑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공방 안쪽에 숨겨진 작은 문. 이곳에 완수 씨만의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곳에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을까요? 디자인 개발하고 어떤 그 연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또 저만의 공간이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장이죠. 투박해 보이는 손으로 디자인을 하는 갑부. 판매되는 모든 유기 그릇을 사장인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한 것이라는데요. 작업실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스케치를 끝내고 뭔가 수상한 것을 꺼내는데요. 이게 이제 석고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흙만 전부 다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먼저 차곡차곡 석고 조각부터 쌓는 갑부.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석고로 먼저 공간을 채우면 찰흙이 적게 들어서 아낄 수 있고 나중에 떼어낼 때도 손이 덜 간다고 합니다. 찰흙으로 뚝딱뚝딱 그릇 모양을 만들긴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개로 겹쳐진 철판 중 하나를 떼어내는데요. 먼저 속 게이지 속 게이지인데 철판 하나만 다시 끼웠더니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공간이 뜨죠. 그 사이. 예. 거기에 이제 석고가 채워집니다. 3mm가량 빈 공간에 석고를 바른 후 석고가 굳을 때까지 다시 철판을 수차례 돌리면 석고 모형이 완성됩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요?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울 것 같으면 다 하죠. 이걸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장님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 돼요. 다른 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다른 데는 이런 걸 못하니까 그러고 또 이걸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로 가지고 깎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형 그걸로 갖고 이제 두껍게 나무로 갖고 이렇게 얇게 못하니까. 석고나 나무를 힘들게 조각하는 대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새로운 방법. 그게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갑부의 특급 비결이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떼어먹어요. 모형 속에 있는 찰흙을 조심스럽게 빼내면 완성. 찰흙과 석고만 있으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신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나왔어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금령 제작 경비가 엄청 절약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전략될까요, 그게? 이게 타 회사에 비해서는 아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힐걸요. 그러나 정확도나 이런 거는 뭐 비교를 못할 정도고 지금 3.23mm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유기가 탄생했다는데요. 심지어 어떤 디자인이든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갑부. 이것도 가능하시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양각으로 해드릴까, 음각으로 해드릴까. 자신만만한 완수 씨. 하지만 평소 만들던 그릇과는 달라 쉽지 않을 텐데요. 섬세한 손끝으로 조각을 한 후 쇳물을 부으니 드디어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검은 때까지 벗겨내니 확연히 보이는 황금색 서민 갑부. 미션 성공입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된 데엔 그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중절의 그에게 디자인을 가르쳐줄 사람도 배울 것도 없었는데요. 아저씨, 이거 다 주세요. 이거를 다? 네. 근데 이거 다 영어로 돼 있는데 네 영어 아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실에 이렇게 스탠드라든가 또 화단에 뭐 이런 그 장식물 같은 거, 뭐 뭐든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자료에 엄청 어떤 갈증을 느끼니까. 무작정 해외 도서의 그림을 보고 따라 만들기 시작하면서 디자인 실력도 훌쩍 늘었다는데요. 그 덕에 다양한 디자인의 조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때의 노력이 유기 그릇을 디자인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만 보고 제품을 만든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 때까지 다시 만들기를 수십 번씩 했는데요. 사장님 계세요. 이게 티파노 로보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초를 넣고 주전자를 넣으면 맛있고 따뜻한 차를 먹을 수가 있어요. 유기로 만든 티팟 모모라고 해? 네.
내가 찾던 거라 얘. 이거 제가 100개 주문할게 얘. 네? 100개나요? 예, 무조건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디자인이 예쁜 제품이 잘 팔리고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때 디자인이 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풍요롭지 않았던 지난 세월.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그의 인생이 가파르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의 비추. 부산스러워 보이는 서민 갑부. 사장님 뭐 하세요? 정리하면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공구 하나. 녹이 쓸어 전혀 못 쓸 것처럼 생겼는데요. 10여 분 동안 녹과의 사투 끝에 공구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허투루 안 버리시네요. 고쳐 쓸 수 있는 건 고쳐 쓴다는 게 그의 신조. 공방 곳곳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 저 같았으면 벌써 버렸을 것 같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 고물상 주인이 되지 않았을까.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게 지저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판넬을 덮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그 정체는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물더미들. 철 따로 해서 이렇게 팔면 돼요. 근데 이걸 왜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안 버리실까? 그러게 왜 안 버리실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 이거 왜 여기 있죠? 김대리가 타던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걸 타본 적이 없습니다. 서민 갑부가 이런 고물들을 모으다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들어봅시다. 다 이게 돈으로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못 버리죠. 사장님 갖다 고물상 갖다 주시라고 올려놓으면 또 골라오고 그런다니까. 지긋지긋하시겠어요, 그게? 그렇죠, 많이 하죠. 남기실 때 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9월 달에 출장을 가시는데 그때 다시 한번 남기실 때 대청소를 할 생각입니다. 아들이랑 같이. 비밀입니다. 아들이랑 둘이 작전을 세워놨어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완수 씨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저도 알고 싶네요. 그날 오후 무슨 눈치라도 챘는지 일하는 아들을 불러냅니다. 조용히 문제의 고철더미로 데려가는 갑부. 야단이라도 치려는가 싶었는데 이 사이즈 비슷한 것 같아. 이건 가져가 보자. 예. 응? 예. 이건 맞을 것 같아. 동 나가지고. 한 10년도 더 됐을 거야 이거. 아니 10년? 미뤄뒀던 난간 공사를 하려는 부자. 85년대 만들어. 85년. 이 난간으로 이걸 썼던 거예요. 갑부의 집에선 10년, 20년 묵히는 것쯤은 기본인가 봅니다. 고철더미에서 가져온 쇠파이프로 뭘 하려는데 당최 가늠이 안 되는데요. 오, 진짜 딱 맞네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용접을 한 방 하고. 예. 철제 난간과 구리로 만든 장식품은 금속의 성질이 서로 달라 용접이 쉽지 않다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슨 파이프를 이용한 거랍니다. 평생을 아껴가며 악착같이 살아온 갑부.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언젠간 요긴하게 쓰인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실제로 공방엔 못 쓰는 것들로 직접 만든 게 꽤 많습니다. 창문과 가질 작업기, 심지어 리프트도 손수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판 맥가이버네요. 네, 사장님 이거 우리 며칠 있으면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를 새로 싹 한번 닦아주십시오.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요거 음력 한 5일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5일? 예. ES는 지금 뭐 거의 평생 개념이고요. 이제 공방이 존속하는 한 계속 되는 거고,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또 한번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단골들한테는 그냥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그릇을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한다니 의아할 텐데요. 깐깐한 성품 덕에 불량품 자체가 거의 없을 거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닦아주면 손해 아닌가요?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다음에는 물건 못 팔죠. 길게 보고 장사해야 되니까. 예. 어쨌든 서비스의 개념으로. 예, 그렇죠. 또 단골이시고. 눈앞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멀리 내다본다는 완수 씨. 그의 손길이 몇 번 오가자 순식간에 새 그릇처럼 말끔해졌는데요. 그래서 유기 그릇을 옛부터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대를 물려가며 썼다죠. 엄청 깨끗하네요. 새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쓰시다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항상 이렇게 새 그릇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크게 이게 하나의 장점이죠. 한 차례 작업이 끝나고 찾아온 점심시간. 오늘은 갑부의 집에서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어서오세요. 유기 그릇에 푸짐하게 차려진 점심 식사. 갑부의 주방엔 온통 황금빛 유기로 번쩍입니다. 이게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유기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남 물건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돈 주고. 종이 같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남들이 보면 유기 그릇에 대접받으니 웬 호사냐 하겠지만 이들에겐 그저 꿀맛 같은 점심일 뿐입니다. 밥그릇이며 숟가락이며 젓가락이며 뭐 앞접시 다 유기에 다. 비품이. 왜요? 네? 왜요? 뭐 항상 우리가 미처 만들질 못해가지고 못 팔고 하니까 정품 쓰기는 그렇고 비품은 이제 편안하게 그중에서 좀 나은 걸로 골라가지고. 공방이 아니라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여긴 어디예요? 여기 이제 직원분들 기숙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점심 드시고 여기 왜 와요? 뭐 이제 또 쉬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휴식 시간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마 기계가 있어서 안마도 즐기시며. 멀리 사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기숙사인데요. 작업으로 지친 직원들이 틈틈이 휴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갑부의 집에도 없는 최고급 안마기가 기숙사에 있다니 갑부보다 씀씀이가 큰 사람이 누군가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일 끝나면 몸 풀으라고 사주신 거예요. 그래요? 네. 병 주고 약 주고 네요. 일 시키고 이거 주고. 예?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죠. 도구야. 네, 아버지. 이따 직원이 면접 보러 올 거야. 이리 데려와. 네. 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성격의 완수 씨. 여느 때처럼 그릇의 두께를 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면접을 보러 온 직원이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그릇 두께 재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요.
0.1mm가 얇아.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 올게요. 괜히 손 자를 것 같고 그냥 건설 현장에 있어요. 저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버지. 경주 유기공방 이야기 나오면 또 거기는 뭐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제품이 쓸 거냐 안 쓸 거냐 판단을 한 거지 전부 다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너무 그렇게 까다롭다 그러면 딴 사람들 일하러 안 오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부탁합니다. 날도 더운데 막걸리나 한잔하고 할까요? 아 좋지. 그 순간 싸늘한 향기를 맡은 직원들. 갑자기 손이 빨라집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버지. 야 이놈아, 네 일 안 하고 뭐해? 가르치면서 크게 혼냈던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렇게 기억이 없는데 아마 옛날에는 딱 뭐라 하시면은 어우 뭐 등에서 식은땀이 줄 뭐 오줌도 찔끔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 지금도 우스갯소리지만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면 그 특유의 스킨 향이 있어요. 아 그게 싹 느껴지면 직원들이 긴장을 하죠. 야 저 냄새가 난다. 들어오셨구나. 손도 조금씩 빨라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무겁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서히 잊혀져 갔던 유기그릇.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건강에 관심 있는 이들이 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유기그릇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보통 우리가 이 호일이나 뭐 스텐 이런 거는 전자레인지에 못 넣잖아요. 이 유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돼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이 유기는 하나도 안 따뜻하고 안에 음식물은 따끈따끈해요. 야채를 담았을 경우에 쉽게 시들지 않고 신선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고급스럽다는 그런 점에서 참 쓰고 있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 쇳물을 만드느라 바쁜 공방 식구들. 쇳물에 미량의 물기라도 들어가는 날엔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쇳물을 퍼나르는 일도 자칫 튀거나 엎지르기라도 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덕우 씨가 쇳물을 붓는 그 순간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한 제작진. 아이고. 40년 경력의 완수 씨나 3년 경력의 아들 덕우 씨나 한 차례 작업이 끝나면 녹초가 되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와. 머리에 열만 식혀도 어디죠? 와. 대박. 시원하게. 머리 깨진다. 머리 깨진다. 머리 띵해. 벌써 머리에 열 뻘뻘 게 대박이야 진짜. 시원하지? 이거 머리 짧은 사람만. 다음 날 부자가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여기는 18이어서 이제 대충 볼 때는 뭔가 전문적인 서적을 보는 것 같은데요. 어째 완수 씨의 눈엔 졸음이 그득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또
실습하고 시험 지금 이거 여행 연습하고. 무슨 시험이요? 컴퓨터 응용 선반요. 앞으로 이제 대량 주문이 왔을 때 인력을 갖고 할 수 있는 한계가 넘게 되면 이제 방부식 또 어떤 기계 도움을 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동그라미. 도면을 해석하고 직접 부품을 가공하는 실기까지 거쳐야 하는 국가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문제는 완수 씨가 아직 컴퓨터에 익숙치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배우실 때 힘들게 배웠으니까 뭔가 좀 이번에는 입장 바뀌었으니 저 기회가 왔습니다. 네. 수업으로 모셔야 되겠다. 사실 그가 64세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최고 장인이 이 업에 종사해가지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다는 데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고 개인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그런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무일푼이었던 그가 40여 년 동안 일군 자산은 무려 20억 원에 이릅니다. 그가 갑부로 성장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유기가 주목받는 기회가 올 때까지 묵묵히 실력을 다져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 안에 제가 업에 한 40몇 년 동안 했었지만 그거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최근 한 10년이 저 인생의 어떤 황금 기간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길게 보라는 겁니다. 뭐 돈, 사람, 뭐 모든 걸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업을 했으면 좋겠다. 완수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비록 더디지만 차근차근 걸어가는 길이 진정한 지름길이었다는 걸 알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첫 시작은 17살의 서글픈 일용직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노력해온 30년 세월을 알아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쓰기 불편하고 옛것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수 씨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건 유기 그릇처럼 꿋꿋하게 한 길을 지켜온 덕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한가위를 맞아 대박난 서민가프가 있다. 그러니까 추석 설에는 전쟁이에요. 명절 2번이면 억대 매출도 거뜬? 가능해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2주 만에 7천이요. 풍성한 한가위에 달콤하게 돈 버는 모녀의 비법이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